안녕하십니까. 낭만정원사 킴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잔디밭에 잡초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올 시즌 또 열심히 잡초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요. 선택성 제초제를 이용해서 잔디밭에 기생하는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택성 제초제를 사용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면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성 제초제라고 하면 위화감이라든지 거부감이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 속 깊은 곳까지 제초제는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새끼를 먹는 쌀 있지 않습니까? 그 쌀을 생산하는 벼농사죠. 이 벼농사에서 필수적으로 이 제초제를 사용을 하거든요. 노타리 칠 때부터 시작해서 모를 다 심고 난 후에도 이 제초제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논에서 피를 뽑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논에 한번 들어가면 한두 시간은 꼼짝없이 피를 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피를 뽑고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수도가에서 뻘이 묻은 이 종아리를 씻다 보면 그 머리가 한두 마리 붙어가지고 저의 피 같은 피를 통통하게 빨아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 농사가 선진화되고 기계화되면서 이제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명이서 막 엄청난 큰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만큼 선진화되었고요. 그리고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논농사도 많이 있습니다. 우렁이를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리를 이용해서 해충과 잡초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겨라 그러죠. 왕겨를 이용해서 논바닥에 왕겨를 깔아서 햇볕을 차단함으로써 잡초가 올라오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재배되는 유기농 벼농사도 있다고 합니다. GMO 유전자 제조합 식품이라고 그런 식품도 있다 하더라고요. 유전자 제조합 식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모카라든지 콩, 옥수수 이런 종류의 작물인데요. 이런 작물들은 잡초와 생존율을 다툰다면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죠. 생을 잃고 인간의 손에서 자라온 식물과 엄청난 거친 환경 속에서도 자라난 잡초들은 생명력이 좋기 때문에 모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을 심었을 경우에는 상대가 안 되죠.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그런 작물들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물들을 밭에다가 심은 후에 그 위에 이제 제초제를 뿌리는 거죠. 작물들은 피해는 없고 수확량을 확대할 수도 있고 인력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값싸고 식품들을 밥상 위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알고 말하는 건가? 몰라. 저도 잘 모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초제는 이용을 해서 우리는 누구나 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 한구석에 잘 가꿔진 푸른 잔디가 깔려있는 전원생활을 꿈꾸지 않습니까? 누구는 벌써 잔디밭을 이렇게 갖고 나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뭐 10평 이상만 돼도 이게 내가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원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잡초를 뽑기 위해서 전원생활을 하는 건지 시점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제초제를 이용함으로써 누릴 수 있고 전원생활에서 나만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제초제를 살포하면 좋다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잔디밭에서 만나는 잡초들입니다. 잡초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잡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랭이 꽃들 사이에 이 세포화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포화 풀 특징은 이렇게 뽑았을 경우에 흙을 진짜 한 움큼 이렇게 지고 뿌리 꽉 지고 이렇게 뽑힙니다. 잔디밭에 이게 나는 세포화 풀은 더욱더 제거하기가 힘들거든요. 스택성 제초제 파란들이나 모뉴먼터 이런 제초제를 이용하시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풀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뱅이밥
크로바 같이 생긴 풀인데 갱이밥 풀이죠. 이 풀도 잘 뽑힙니다. 잘 뽑히는 대신에 번식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씨앗이 맺히면 팝콘처럼 팡팡 터집니다. 터지면서 오만 대 다 튀거든요. 튀면 며칠 만에 그 씨앗에서 새카맣게 이 갱이밥이 올라옵니다. 이 갱이밥은 잘 뽑히지만 번식력이 좋습니다. 이 잔디밭에 가끔 방그늘에서 이 갱이밥이 잔디밭을 이렇게 점령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요것도 스테성 제초제로 잘 뽑힙니다. 예. 이 다기장 풀도 반음지에서 많이 사는데요. 잔디밭 모퉁이나 그늘 밑에서 이렇게 많이 번식합니다. 이것도 번식력이 굉장히 좋고요. 세포화 풀처럼 이것도 뽑으면 흙을 한 움큼 이렇게 지고 뽑힙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사람들로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한동안 번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발행이 풀인데요. 발행이도 좀 뽑기는 쉽습니다. 다른 풀에 비해서. 이 발행이 풀도 사람들로 쉽게 제거가 됩니다. 이 잔디밭에 발행이가 있을 경우에는 시각적으로는 잔디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성장 속도가 잔디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미관상 잔디밭을 굉장히 많이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보시면 매듭풀이 이렇게 자랍니다. 매듭풀은 생긴 거는 크로버와 유사하게 자랍니다. 넝쿨처럼 자라서 잘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력이 워낙 좋아서 크로버처럼 이 지면을 덮어가지고 잔디의 생육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독식하면서 서서히 잔디 세력을 약화시켜서 점점 이 잔디밭을 잠식해 나갑니다. 매듭풀을 초기 때 특성 제초제를 이용해서 제거하시면 보다 더 잔디밭을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매듭풀은 크로바처럼 제거가 힘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억제시키면서 잔디가 방해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특성 제초제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로바 꽃입니다. 크로바도 저기 스택성 제초제 같은 경우에 크로바 하나는 진짜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크로바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스택성 제초제를 이용하시면 효과를 톡톡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밭에서 난데도 없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뻗어 나오는 망초풀이거든요. 이 망초풀도 선택성 제초제로 쉽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잔디도 이제 씨앗이 이렇게 맺혔거든요. 잔디도 이렇게 씨앗이 맺혀서 지금 잔디를 한번 예초를 한 상태이지만 이렇게 선택성 제초제를 뿌려주면 잔디도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성장이 더뎌지면서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민들레 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박이라든지 이런 민들레 풀들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민들레도 완전 고사시키지는 못하지만 성장을 억제하고 번식을 억제시켜 줍니다. 그리고 스택성 제초제를 살포한 후에는 잔디도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한 달 가까이 성장을 잘 하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6월달이고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장마철이 지난 후에 잔디를 한번 깎습니다. 그리고 8월 초나 중순에 다시 스택성 제초제를 한번 살포해 주시면 올해 시즌은 이제 잡초와의 전쟁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뭐 어린 아이들이 있고 반려동물이 있다고 할 때는 뭐 굳이 살포하지 않고 그냥 뭐 잡초가 있든 없든 그 전원 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제초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잔디를 깎으면 그 잡초가 생육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 말도 맞습니다. 잔디를 자꾸 깎다 보면 잔디가 밀도가 높아지고
그 잡초가 생육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잡초는 점점 없어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잡초는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한 그 식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깎으면 있지 않습니까? 잡초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0cm까지 또 자랍니다. 그럼 잔디를 자르고 나서 이틀 후 지나보면 잔디는 성장을 그대로인데 잡초면 한두 개씩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눈에 더 잡초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서 그걸 뽑으려고 이렇게 숙입니다. 그럼 숙이면 더 많은 잡초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뽑다 보면 멘붕이 옵니다. 제초제를 이용하면 보다 쾌적하게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택성 제초제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스택성 제초제를 사용하실 때는 각자의 정원의 환경에 맞는 제초제를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전문농약사에 가시면 정원을 설명을 하시면 그에 맞는 약재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잔디는 상관이 없거든요. 잔디에 포커스를 맞춰 있기 때문에 스택성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나무는 다양한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그 약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뭐 고사할 정도의 큰 데미지를 입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잎이 오그라든다든지 생기가 없어진다든지 가지가 한 가지씩 이리 말라 들어가는 그런 약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약을 뿌리는 것보다 약을 치지 않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원을 가꾸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약재를 사용하실 때는 그 전문 농약사와 약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전합니다. 약간 좀 보수적으로 돌다리도 두드리 보고 이렇게 걷는다는 심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재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전합니다. 뭐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했다가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워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이래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게 포장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저번 주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약이 조금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기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밑으로 가라앉은 약을 이렇게 한 번씩 젖어 주면서 약을 골고루 살포하시면 효율적으로 살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희석 방법은 표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표지대로 그렇게 매뉴얼대로 희석하시면 됩니다. 지난해에는 녹건을 이용해서 약을 친 부분과 쳐야 되는 부분을 구별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면 잔디 깎는 기계로 한 단계 낮춰서 잔디 높낮이를 이용해서 경계 부분을 설정을 했습니다. 잔디 높낮이로 설정을 하니까 중간중간에 녹건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재를 살포할 수 있어서 시간을 더 절약하고 더 효율적으로 약을 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섞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잔디밭에 스테슨 제초제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재를 쳤을 때는 이렇게 골고루 약액이 묻도록 이렇게 쳐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쳤을 때는 이 약대가 중요합니다. 약액이 너무 거칠게 나간다든지 뭉태기로 나갈 경우에는 약이 많이 들어가고 적은 살포량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분사량이 미세하게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입자가 굵어도 잎에 잘 안 묻거든요. 이런 식으로 골고루 빼먹지 말고 이렇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스택성 제초제를 살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핵심 내용은 스택성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뽑기 힘든 세포와 풀 등 여러 잡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요. 못 죽이는 풀들은 죽이진 못하지만 데미지를 줘서
생육을 억제하고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잔디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잔디 깎기 횟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